뻥을 요만큼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석유의 경제가 그대로 수소의 경제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었던 들였던 공을 수소에도 들여야 되는데요. 문제는 UAE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석유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환의 중심이 바로 수소입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여러 나라와 이런 수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 중에 하나도 인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일본, 중동이 지금 현재 인도랑 굉장히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26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올해는 아마 이런 기반 산업들에 대한 꾹꾹 눌러지는 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투자를 하려고 눈여겨보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정말 많습니다. 인도 이렇게 보면 인도 바로 옆에 뭐가 있나요? 인도 바로 옆에 중동이 있습니다. 중동이. 그 중동에서 석유의 한 절반 이상을 인도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서도 많이 가지고 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동 국가들이랑 인도랑 협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수소 분야에서도 중동 국가들 UAE, 아랍에미리트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석유를 가지고 오면서 구축해왔던 여러 외교적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수소 산업까지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UAE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석유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환의 중심이 바로 수소입니다. 실제로 UAE 같은 경우에는요, 솔라파크라는 태양광 발전 단지가 있는데 제가 본 것만 5기가와트 정도를 봤어요. 실제로 한번 예전에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20기가와트 규모의 이런 태양광, 태양열, 태양 반사, 집약, 아무튼 여러 가지 태양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전기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UAE 같은 경우가 산업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이렇게 전기 많이 만들면 뭐예요? 그리고 이미 원자력 발전소도 4개나 있는데 버리기도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로 뭐를 해야 되냐? 만들어서 팔아야죠, 전기를. 그러려면 수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차 전지에다가 넣어서 배터리를 판다. 우리가 배터리는요, 전기를 충전해서 잘 팔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다가 다 방전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률이 적은 이제 수소에 이제 눈독을 들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UAE, 사우디랑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인도랑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2007년부터 인도랑 에너지 관련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전략적 동반 협정을 2015년에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인도의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세계 경영을 한 번쯤 해본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자원, 에너지 확보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데 2007년부터 인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청정에너지 파트너십까지 맺으면서 본격적인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이런 거는 말도 할 필요 없고요. CCUS, 그다음에 바이오 연료 이런 것까지 되게 폭넓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유라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의 사이에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도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 경제로 조금씩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부 다 100%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여러 나라와 이런 수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 중에 하나도 인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일본, 중동이 지금 현재 인도랑 굉장히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우리가 수소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인 호주인데요. 호주도 은근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와도 최근에 이런 여러 말들이, 그러니까 여러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참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이제 중국이 인도와에 있었을 때 불가원 불가근,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도 좀 뭐하고 멀리 하기도 좀 뭐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두 나라가 국경 분쟁이 있죠.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도 있고, 그리고 인구 경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구도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의 역할을 지금 인도가 뺏어가려고 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나라인데 자기네들도 이제 내수로 조금 한계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가제품 막 밀어내기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인도 시장을 또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인도에 그런 걸 하다 보면 인도 애들도 따라올 거고, 좀 애매한 상황인데 협력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렇게 막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고 양국 간에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뻥을 요만큼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석유의 경제가 그대로 수소의 경제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었던 들였던 공을 수소에도 들여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대해서 역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중동 같은 경우가 원래 대표적인 석유의 스윙보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은 중동이 나 싫어 막 삐지면 석유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중동이 조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90불 막 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유가가 되고 있는데 수소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수소는 만들 수 있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또 조건이 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아야 되는데 중동은 가진 게 사막밖에 없잖아요. 사막이 되게 넓잖아요. 물론 되게 초원도 넓고 적도 근방에 있기 때문에 일사량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태양광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린 수소를 또 만들 수 있는 위치도 좋아요. 그리고 중동 중이잖아요. 가운데 있어요. 어디 가든지 이것도 좀 편해요. 운송도.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동을 우리나라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뭐 발전사라든지 아니면 여기 어떤 그 보고서에 나오는 뭐 엘텍 UVC라는 이런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뭐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중동에 많은 수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UAE에 뭐 전용 항만도 건설하려고 하고 수소 시설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오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미 기업들은 중동과 많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중동 시장을 초창기에 잘 다져놓으면 아마 나중에 석유 경제에서 보여줬던 그런 여러 힘든 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막 석유 파동 이런 것, 그런 거가 있었을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또 중동 말고도 뭐 호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석유 경제에서 호주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잖아요. LNG가 호주에서 엄청나게 수입되어 옵니다. 비슷한 겁니다. 아마 수소도 많이 수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소 경제에서 또 하나 좀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석유 경제가 수소 경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의 에너지 경제가 만들어지려면 그거에 관련된 파생된 분야에 대한 파급력도 되게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청정 수소를 쓴다. 그러면 청정 수소만 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자동차도 있고요, 선박도 있고요, 운반선도 있고요, 비행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은 지금 다 석유로 굴러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 석유에 가장 밀접한 물질이 암모니아라고 했었잖아요. 중동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국적의 선사들이요, 지금 암모니아 운반 선박을 국내 조선사들한테 발주를 실제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LNG 운반선이 한 2,500억? 아무튼 3,000억 정도 하거든요. 가장 높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가 1,500에서 1,800억 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규모가 좀 더 작기 때문인데, 수소 경제가 커져서 이렇게 되면 LNG선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 규모도 갖출 수 있고, 이미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런 암모니아 운반선 시장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수소 경제가 좋아진다, 확실히 구축되고 있다, 그럼 조선 사업도 그럴 수도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앞서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현대차에게도 또 다른 하나의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가스공사라든지, 가스공사는 원래 국내 수소 유통 전담 기업이에요. 지금 뭐 활약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LNG를 갖고 오듯이 수소도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전담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SK라든지 뭐 GS, 여러 이런 기업들이 많이 관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면 좀 투자 노트에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제가 제대로 맞추면 아마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26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올해는 아마 이런 기반 산업들에 대한 꾹꾹 눌러지는 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초가 좀 제대로 다 해야 되니까요. 친환경, 얼마 전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1분기에 수주한 친환경 선박이 49척이었습니다. LN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이렇게 조금 나뉘는데요. 암모니아 운반선이 몇 척 됐을 것 같아요? 20척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은 수소 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게 LNG 운반선을 넘어서고 실제로 건조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2026년 정도가 수소 경제의 시작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2025년, 주가 한 2025년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떤 분야를 도대체 봐야 되냐? 조선이냐? 근데 조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리스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를 뭐 해라 마라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런 업종을 얘기를 해드리면, 뭐든지 산업 초기가 되면 인프라를 하는 곳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로 응용 사업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응용 사업들이 먼저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려면 수소가 뭐가 담보가 돼야 되냐면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수소하면 약간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인식 개선이라든지 뭐 그와 관련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야 밀접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연관을 주는 바로 발전 분야를 한번 잘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투자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